라이선스 마스터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5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이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자격증에 대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험이 어떤 형태로 이제 흘러가는지 그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멀티미디어 콘텐츠라면은 일반적인 영상이나 몇 가지 이제 웹툰이라든지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이론적인 부분들을 깊이 있게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콘텐츠의 영역이 상당히 넓구나라는 걸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이번 5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봐보면은 이제 이런 콘텐츠를 이제 제작을 한 다음에 유통을 할 때라든지 그럴 때 이제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콘텐츠를 이제 기획을 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까지 다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봤을 때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유통을 시켜야겠죠. 콘텐츠를 만든 다음에.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 틱톡이나 이런 데가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거나 만든 다음에 영상을 그냥 업로드만 해도 됐는데 우리가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알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빠르게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제작하는 기술이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 기술들을 지원을 해줘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이제 충분히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작을 하거나 플랫폼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그런 사업자로서의 관점으로 접근해 들어가려고 할 때는 이러한 형태의 기술들이라든지 네트워크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렇습니다. 신기술들이 분명히 나오고는 있어요. 뭐 웹3라든지 이제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뭐 NFT나 그렇긴 하는데 근데 이전에 나왔던 기술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될 지식들이 이제 형태가 좀 잡혀 있고 분량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이제 익혀 들어가시면은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 자기화할 수 있고 나중에 또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볼 게 이제 근거리 통신하고 그다음에 도시권 통신 규약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IEEE라 해가지고 이제 전기전자 이제 기술자 협회에서 이제 만든 어떤 규칙들이란 게 있거든요. 여기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블루투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제 5G라든지 이렇게 일반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어떤 단어나 개념들은 이제 브랜드화돼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특정 기술을 딱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많이 이제 미디어에 나오게 했었던 건데 이제 그러한 기술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밑에 들어가는 제반으로 다양한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술들은 봐보면은 종류들이 정말 많고 그렇게 이제 많다 보니 구분할 때 어떤 이제 네이밍을 너무 붙여버리면은 이제 이것을 다루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표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IEEE 802.3, 뭐 802.9 이런 식으로 해서 넘버링으로 해가지고 구분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IEEE 802.3 이렇게 되는데 요 규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많이 익히 좀 들어봤던 개념이에요. 바로 근거리 통신망인 거죠. CSMA, CS, CD라고 불러가지고 인터넷에서 쓴 이제 프로토콜들을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IEEE 802.9 이건 이제 음성 데이터 통합형 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더넷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IEEE 802.10 이거 같은 경우는 랜의 보안 및 암호키 관리와 관련된 IEEE 802
위원회의 표준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해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공부를 하신다 하면은 이런 그 숫자들하고 여기 옆에 있는 설명을 매치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여기에서 이제 봐보면은 이제 그 어떤 그 설명 부분을 보시면은 굉장히 그 시그니처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특정 기술하면은 이거 하면서 바로 떠올릴 만한 것들 있죠. 그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엔 우리가 또 이제 자격증 시험을 공부한다는 것은 합격을 한다라는 목표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쓸 때는 제가 이전 수업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건 어쩔 수는 없어요. 그건 맞아요. 왜 그러냐? 그 기출 문제란 건 곧 바로 어떤 거냐면 그 출제를 하려는 그 기관과 출제자가 중요하다고 보는 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그런 기출 문제를 센터에 두고서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개념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 자격증들 중에 그 다양한 자격증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할 때 너무 기출 문제, 흔히 이거 덤프라 부르죠, 그죠? 그 덤프 뭐 족보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로 공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어떤 분이 이제 농담을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보 처리 기사, 산업 기사가 아니고 그 3일 처리 기사 뭐 되게 명칭을 되게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이제 명칭을 붙인 경우 봤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한다든지 실무를 하겠다 약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결국에는 그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범위란 게 있잖아요. 범위에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출 문제화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범위에 있긴 한데 기출 문제로 포커스로 해서 출제되지 않은 문제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그 버려야 하나? 굳이 이런 애들은 왜 넣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이제 그 유전자도 봐보면은 사람한테 있는 유전자 보면은 정말 다양한 유전자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발현이 돼서 사람의 형태가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자격증을 정의를 할 때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된다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영역 중에서 현재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알아야 될 것들이 기출문제로 나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 그 영역에 잡혀 있었던 그 부분에서 특정 부분이 나중에 기술이 어떤 그 개발자와 연구자들에 의해서 해당되는 기술이 메인이라 부르는 그죠? 메인으로 흔히 말하는 이제 이슈의 중심이 되는 기술적 이슈의 중심이 되는 대로 격상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한 10년 전, 20년 전 나왔던 그 이제 자격증 안에서도 오래된 자격증들을 봐보면은 이미 그 당시 기출 문제에서는 그렇게 다뤄지지 않았었던 문제들이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그 관련된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주목받는 영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보 처리 그 기사 같은 경우에도 봐보면은 그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이 조금 나왔었는데 시험 문제에서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그 작년에 나왔었던 그 챗GPT 같은 경우에 그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자격증들이 신설돼서 나올 정도로까지 됐었는데 사실 그런 그 자동화되어 있는 알고리즘, 그죠? 반응을 하는 형태의 알고리즘은 이미 예전에 정보 처리 기사나 이런 데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나왔었던 거죠. 그런 걸 생각을 해봤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보셨을 때는 쭉 한번 정독을 하거나 그죠? 한번 편안하게 리딩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쪽 자격증과 이쪽 업계에 대해서 이제 그 익숙하게 들어가는 그런 그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반이 있으면은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적응하기는 또 빨라지거든요. 신기술이 나온다 해서 그게 아예 없는 것에서 나오진 않고 해당되는 그 영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혹은 그보다 훨씬 멀리 있는 미래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그 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그 이제 막연한 어떤 그 두려움 같은 건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그 근거리 통신과 도시권 통신 규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 이제 그 봐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와이파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 IEEE 802.11 이렇게 되는데, 와이파이란 건 여러분들이 카페나 이런 쪽에서 그 들어가셔서 노트북 같은 거 작업하실 때 무선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이제 통신 서비스죠, 그죠? 통신망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좁은 지역을 위한 무선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와이파이에서 그냥 쓰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공식적인 실제 종류는 IEEE 802.11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 넘버링이, 그죠? 802.11이라는 IEEE 802.11이라는 이 넘버하고 와이파이가 서로 이제 그 떨어져 놓고 봤었을 때는 낯설지만은 그 둘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면은 지금 이 기술에 있는 이 종류가, 이 넘버가 낯설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익혀 놓으시면은 좋다라는 거. 그리고 또 현장에 있었을 때 이제 봐보면은 이렇게 어떤 그 기술적 특정 넘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또 사용하시면은 또 그만큼 뭐예요?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이제 그 인정을 또 이제 받는 부분들도 있죠. 이런 뭐 소소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술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래 한번 봐볼게요. IEEE 802.15.4 넘버가 되게 좀 길죠,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근거리 무선 개인 통신망을 위한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그비라고 불러가지고 블루투스 저속 버전 이렇게 돼 있죠. 저소비, 전력, 저비용 이렇게 돼 있어요. 지그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 B가 벌 생각하시면 돼요. B라고 있죠, 그죠? 그 트랜스포머에도 범블비라는 캐릭터 로버트 나오죠, 그렇죠? 그 B가 이 B예요. 그래서 이 지그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그 앞에서도 가끔씩 얘기했었던 4차 산업기술 중에 보면 사물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사물 인터넷 영역에 봐보면요, 이제 그 여기 그 아두이노라든지 라즈베리 파이라 해가지고 초소형 이걸 SoC라 불러서 시스템 온 칩이라 불러가지고 초소형 컴퓨터의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어떤 분은 이제 응용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형태의 그 초소형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TV라든지 혹은 뭐 책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로 들면 이래요. 이 책상에서 특정 그 데이터들을 받아내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를 활용하려는 상황이에요. 만약 개발자라 친다면은 뭐 개발자 아니라도 생활할 때, 그죠? 뭐 세탁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세탁기 내부의 온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 알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어떻게는 장비를 달 수가 있어요.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거. 실제 실무에서도 봐보면은 실제 그 사업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질문하셨는데, 아파트의 그 지하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온도를 통해서 어떤 컨트롤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라즈베리 파이를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해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소형 원거리에 있거나 혹은 뭐 근거리에 있거나 그런 장비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얻어내는 센서 있죠, 그렇죠? 그 센서하고 이제 이 소형 컴퓨터 이 센서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봐보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지급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이 통신하면 어떻게 되냐? 계속 이쪽에서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와가지고 계속 여기다가 넣어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데이터를 얻어내서 뭐 서버에서 뭐 처리를 하든 그 다음에 뭐 이제 다른 데로 또다시 이동을 시키든 이제 작업을 하겠죠. 이런 게 뭐하러 필요하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 좀 많이 쓰고 있죠. 예를 들어 여기서도 관련된 게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뒤에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지급이 자체도 블루투스의 저속 버전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패션 관련돼 가지고 요즘에 잘파 세대라 하죠, 그죠? 보면은 요즘에 MZ 세대 이후에 새로 얘기 나오는 잘파 세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애플 쪽 제품이라 알고 있는데 그 외의 제품도 쓰는 것도 봤고 이렇게 헤드셋을 해가지고 음악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하얀색 컬러로 해서 유행인가 봐요. 근데 이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 헤드셋에 그 케이블이 있나요? 케이블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 보통 음악을 어떤 쪽으로 통해서 듣냐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스트리밍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 개인 통신망이 이제 그런 거죠. 그 스마트폰에서 그 외부의 서버로부터 음악을 받고 그 음악을 받은 그 데이터를 다시 본인의 헤드셋에다 올려주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블루투스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블루투스도 사실은 속도가 빠른 편이거든요. 얘에 비해서는 지그비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오랫동안 작동하면서 저전력으로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거. 이제 그런 걸 할 때 이러한 기술들을 이런 표준들을 활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은 여기서도 얘기 아래 나오고 있습니다. IEEE802.16P라고 되는 건데 IEEE802.16에서 사물지능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그 위에서 있었던 지그비도 마찬가지고 요 밑에 나오고 있는 802.16 그 16P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사물지능 통신 보통 IoT 사물 인터넷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형태에 있는 그 기술들이 보면은 이제 그 정보통신 그 기법들이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사용을 할 때 그 일반적인 그 이제 그 웹에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받죠. 음악 듣는 것도 스트리밍이지만 웹 플랫폼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다음에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웹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오프라인에 있고 그다음에 내가 현재 있는 위치, 그죠? 현재 있는 위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특정 상황을 스마트폰이 인지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맥박, 체온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봐보면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뭐를 또 할 수 있어요? 원격 진료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사용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웹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컴퓨터 내부 컴퓨터끼리만 서로 사람과 사람이 컴퓨터로서만 네트워크를 했었을 때 주로 사용했던 게 인터넷이었다면은 인터넷 서비스면은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그 눈으로 보이는 유기체나 그죠? 혹은 건물들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흘러 다녔을 가치가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게 사물 인터넷이라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것들조차도 이런 통신 기술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활용하고 뭘로 만든다? 결국에는 컨텐츠화 시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기술도 우리가 하나씩 이제 대하면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그 인터넷 용어들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라고 나오죠. 쿠키는 그 우리가 이제 그 맛있게 먹는 과자의 이름도 쿠키이기도 하고, 그죠? 그 작년인가요? 작년부터 활동을 해가지고 한국과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 뉴진스라는 그룹도 쿠키가 이제 그 음악의 그 타이틀 이름이었죠, 그죠? 근데 이 쿠키가 사실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게 무슨 관련이 있나요?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설명에서 봐보시면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방문 기록을 남겨 사용자 웹사이트를 연결해주는 정보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근데 이 그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어떻게 남기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텐데 우리 쿠키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막 가루가 막 떨어지고 그러죠, 그렇죠? 그거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 서버에다 연결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컴퓨터가 서버 특정 뭐 네이버나 혹은 이제 그 플랫폼들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그 플랫폼에 접속하게 되면은 해당 서버가 우리 컴퓨터를 인지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로그인해서 회원 가입하고 그다음에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우리 컴퓨터 그쪽 서버에서 인식을 해서 컨텐츠를 보내줘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보내주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뭐 쿠팡이든 뭐 쓰기든 뭐 11번 가든 간에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 상태가 된 상태에서 쇼핑을 하시고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시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로그아웃 강제로 당하지 않고 계속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물건을 구입하는
장바구니 가로 그 연결돼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게 왜 가능하냐? 그건 바로 뭐 때문이다? 이 쿠키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이 쿠키는 그 사용자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보를 유지해 주는데 반드시 필요한 파일이다. 이거 파일 형태로 돼 있거든요. 또 개념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그 쿠키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기선 얘기가 이제 가끔씩 이제 끼어서 나오긴 하지만은, 최근에는 이런 쿠키 완전 100% 형태의 이제 쿠키로 되지 않고 서버의 기능과 공간의 여유가 있다 보니 관련된 기술로 발전하다 보니까 세션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또 관리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세션 같은 경우는 서버에서 다이렉트로 자기네 내부에다가 어떻게 되는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사용자 컴퓨터엔 쿠키가 이제 설치가 그 저장이 돼 있기는 해요. 자,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쿠키 외에 또 밑에 이제 보시면 하이퍼 텍스트가 나옵니다. 하이퍼 텍스트 문서는 포인터에 링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구성 요소는 노드, 링크, 앵커 되는데, 이 하이퍼 텍스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건 그겁니다. 하이퍼 텍스트 그 예전에 그 지금 강사님이 예전 설명해 줬을 때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해가지고 웹 문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이 그 하이퍼 텍스트는 링크로 그 글씨긴 글씨인데 링크로서 다른 곳에 이어질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글씨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웹 문서 안에 이 하이퍼 텍스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하이퍼 텍스트는 하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상에 이제 그냥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글씨를 눌러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면 그것은 하이퍼 텍스트예요. 하이퍼 텍스트가 우리 삶에 얼마나 지금 가까이 왔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보면은 그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커피점 가면은 뭐가 있나요? 그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에다 우리가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주문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죠, 그죠? 근데 그 주문을 할 때 그 버튼이나 특정 사진이나 그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제 화면으로 이동을 하죠, 그죠? 근데 그런 형태에 있는 것도 사실은 하이퍼텍스트나 혹은 하이퍼링크라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현재 지금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장비들도 우리가 보면 하이퍼텍스트를 이제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워터마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워터마크는 저작권 보호 또는 문서의 증빙을 위해 문서 파일에 특별한 인식을 표시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워터마크 같은 경우는 일종의 보안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영화에 보면은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국 영화 중에. 근데 기생충 앞부분에 봐보면은 그 남자 아들 주인공이,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아들로 나오는 주인공이 학력을 이제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보면은 졸업증명서인가 아마 그거를 그 학교 로고를 이제 이미지 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졸업 증명서를 내면은 이제 걸리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짜 문서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가짜 문서고 진짜 문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이제 워터마크에서 이제 물얼룩이라고 부르죠, 물얼룩처럼 이제 오리지널 문서에는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어느 대학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원래는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인쇄를 하면은 그 이미지가 뜨는 거예요. 오리지널인 거죠, 그게.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집회에서도 봐보면은 어떤 특정 무늬가 막 들어가고 햇볕에 비추면 뭐 다른 그림이 나온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보안을 위해서 걸어놓은 이제 하나의 장치가 이제 그런 것들인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워터마크도 일종의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워터마크는요, 우리가 이제 문서나, 그죠? 문서의 형태나 이런 쪽으로서만 워터마크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죠.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음악 콘텐츠를 제가 활용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봤더니 글로벌 웹사이트였었어요. 음악을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음악 파일을 제가 봤더니 무료 그 음악 파일이었던 거예요. 음질이 괜찮았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딱히 이제 돈을 지불하지 않고 프리 그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다운을 받았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음악이 다운 받았죠. 그래서 이거 그 딱히 뭐 비용을 내지 않고서도 이렇게 음악을 쓸 수 있구나 해가지고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고 영상을 이제 실행을 했는데 대참사가 벌어졌죠. 왜 그러냐? 근데 그걸 제출하진 않고요. 그냥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프로토타입을 한번 이제 실행을 해봤죠. 실행을 해봤는데 깜짝 놀랐던 게 어떤 거 이거였어요. 그 음악이 실행이 되는데 1분 30초마다 그 회사 플랫폼 있죠. 그 회사 플랫폼에 광고 비슷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음악이 나오다가 뚝 끊기고 그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막 이제 소개하는 그런 음악이 나오고 다시 원래 쓰던 곡이 나오고 그걸 1분 30초마다 거의 1분 30초 아닌 1분 정도마다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그 되게 당황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였었냐면은 무료 회원일 때는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들어가가지고 결제를 해서 유료 회원으로 해가지고 그 음악을 다운받아서 봤더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이제 그 중간에 막 광고 나온 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제거됐었다는 거죠.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것이 이제 보면은 일종의 지금 워터마크의 한 종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면은 이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그 음악이 이제 제공이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저작권을 침해해서 그 음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것이죠. 장치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음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시간을 기반으로 한 시간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손을 못 댈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음악도 결국에는 그 파동에 의한 그런 데이터들을, 그죠? 그런 데이터들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음악 그 소리의 형태로 데이터들을 꽂아 넣어가지고 이제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터넷 용어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제작하게 되는 그 멀티미디어 컨텐츠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컨텐츠를 다룰 때 이제 알아야 되는 이제 그런 보안 요소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 포토 스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트 스캔. 그 이 포트 스캔, 포토가 아니에요. 포트 스캔인데 무슨 뭐에 대한 포트냐 하면은 이거죠. 운영 중인 서버에서 열려 있는 그 TCP, UDP 포트를 검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포트가 열린 걸 확인하면은 시스템의 활성화 정보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린 포트라 하더라도 아무 응답이 없을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포트 스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리눅스라는 운영체제 여러분들이 그 작동을 사용한다고 쳐요. 혹은 뭐 윈도우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이렇게 운영을 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음악 서비스를 하시든 아니면 영화 서비스를 하시든 열어 놓을 때 해당되는 그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이제 그 외부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길을 열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걸 바로 뭐다? 포트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포트들이 어느 서버에 뭐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하나의 그 오픈되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비스하고 관련됐다 보시면 돼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보안하고도 상당히 그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정보 보안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이 자격증 자체가 정보 보안 기사, 산업 기사와 같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다루는 영역에 관련돼서만큼의 보안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을 놓으면 안 하겠지만은 좀 이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돼서는 어떤 보안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차근히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비밀성과 기밀성에 대한 것이 기밀. 이제 그 암호 시스템인데 보시면은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것 그랬습니다. 이게 뭔 얘기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논리가 계속 회전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단어 혹은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씩 뜯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비밀성, 기밀성이라는 거 보면 그거예요.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그 우리가 좀 다루고 있는 정보의 내용을 어떻게 한다? 알 수 없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이동하는지도 상대편이 모르게 한다는 거죠. 나하고 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형태를 왜 이제 유지를 하냐라고 하면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있는 이 내용들이 이제 그 예를 들어 이래요. 이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예를 들어서 혹은 콘텐츠가 이런 영상들이 영화가 이런 것들이 어느 통신망이나 혹은 어떤 그 서버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는 걸 알게 되면 예로 들어 이래요. 최근에 우리가 얘기 많이 나온 게 넷플릭스에 보면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최근에 했던 뭐 더 글로리라든지 그죠? 그리고 이제 이두나인가? 뭐 최근에 어떤 그 넷플릭스 컨텐츠들 인기 있는 컨텐츠들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혹은 TV를 통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컨텐츠들이 분명히 어느 통신선을 통해서 이동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우리가 넷플릭스에 접속을 해서 그걸 열어보는데 이것이 어디로 이제 가고 있는지 분명히 있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이 내용을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하이제킹. 이것을 우리가 그 흘러가는 정보를 만약에 붙잡고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은, 그죠? 컨트롤할 수 있다면은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본사에 그래서 이 원본 콘텐츠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걸 우리가 파악을 했고 확보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그 일반 그 이제 구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면 우리에게 얼마의 돈을 지불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납치한 건 납치. 근데 이런 것들이 에이 설마 그런 게 가능하겠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로 이런 그 넷플릭스는 아니고요. 넷플릭스 쪽에서는 아마 엄청 실력이 좋은 보안 전문가들이 그걸 다 보호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이런 형태의 상황들이 사실은 은근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반 기업체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쪽이었던가 아니 스마트 팩토리 아니고 일반 제조업적 공장이었을 거예요. 그거는 공장에 있는 그 서버 컴퓨터나 이런 컴퓨터를 침입을 해서 해당되는 그 중요 파일들을 그 오픈하지 못하도록 암호화 시켜버리고요. 이것을 풀고 싶으면은 뭐 5억을 내라, 3억을 내라 이런 식으로 억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그 위협을 가하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가지고 내면은 그것을 다시 열어주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이제 그 있거든요. 뉴스에는 잘 안 나와서 그렇죠. 오히려 그 뉴스로 나오면은 이제 그 업체가 이제 보안에 취약한지 알고 다양한 해커들이 한꺼번에 공격을 이제 또 하려고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플래그 이제 그 약간 표현이 좀 이제 그 이쪽이 은어인데 보면은 이게 플래그를 꽂는다 그래가지고 깃발 꽂혔다 해가지고 우 몰려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한 쪽에서나 한 쪽에서도 그걸 얘기를 잘 오픈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가 이런 중요한 그 부가가치가 있는 컨텐츠나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다? 비밀성과 기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무결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결성.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 객체가 정보를 함부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그랬습니다. 아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떠면은 우리가 예전에 그 한 수년 전에 그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좀 세상이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었죠. 그럴 때 이제 보면은 그 어떤 그 종교 기관에서 이제 그 웹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웹사이트의 내용이 변경이 돼 버렸던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그 이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언론 기관인지 모르겠는데 언론 기관이었는지 은행 쪽이었는지 그러는데 그게 그 전광판이었던가 광고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내용이 변경됐던 거예요. 크래커에 의해서. 그것도 그 중학생이었던가 고등학생 그 컴퓨터를 잘 하는 학생이 이제 그 일부러 악의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게 또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니까 크래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변경해 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보면 무결성을 이제 침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은 광고주들이 과연 그곳에서 광고판에다 할까요? 그건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의 영역들이 사실은 보호가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렇게 이제 이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이메일이나 이런 어떤 그 이제 통신 매체가 있는데 그 매체에 있는 내용을 변경을 해가지고 보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명망을 많이 썼었던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 처음에 그 이제 시드 머니를 이제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보면은 그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영국하고 전쟁이 붙었었는데 그때 영국군이 나폴레옹한테 이제 패배했다라는 이제 소문이 퍼지도록 만들고 그랬었을 때 이제 영국 국채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대량 매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그 영국이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들어가가지고 국채 가격이 다시 이제 올라감으로써 큰 돈을 이제 벌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도 봐보면요 그게 이제 저는 화폐 전쟁이라는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예전 옛날 시대죠 수백 년 그래도 한 몇백 년 전이니까 나폴레옹이 있었던 시기가 그때 그 한 수세기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결국에는 어떤 것 때문에 누가 돈을 많이 벌게 됐던 거예요. 바로 이 무결성이 깨지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정보를 빨리 확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고 일단 우리가 전쟁이나 이런 쪽에서 봐보면은 그 이제 그 어떤 그 전령이라 부르죠. 어떤 그런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동하는 사람이 이제 그 중간에 잡힐 경우에 그 정보가 변경이 돼서 전달이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치명적인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정보 보안과 암호화에 관련된 개념들은 사실은 최근에 연구에 대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이것이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죠. 그래서 뭐 삼국지라든지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로마 그 시저라는 그 장군이 있었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그 브루타스한테 이제 그 저격이라 해야 될까요? 암살이라 해야겠죠? 암살 당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제 결국에는 중간에 꺾이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암호를 만드는 기법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어떤 그런 개념들이 멀티미디어 콘텐츠하고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이 막 새로운 것도 나오긴 하지만 과거 고대서부터 내려오는 것들도 지식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가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락된 사용자 혹은 객체가 정보에 접근하고자 할 때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쓰고 싶은데 정보를 못 쓰게 되는 경우들이 과연 있을까요? 라고 생각될 수가 있으실 텐데 이런 경우가 있죠. 이거 가용성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네이버나 지금도 얼마 전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가의 그 행정망이죠. 정부24였던 거 그 서비스를 쓰지 못하게 어떤 그 내부적인 오류가 생겼다 그랬었는데 그 경우는 아마 어떤 그 시스템의 문제일 거예요. 해커나 크래커의 문제는 아니고 아마 그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보면은 화재 때문에 컴퓨터 못 쓴 경우도 있었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제 보면은 어떤 내부적인 화재나 어떤 그런 어떤 그런 뭘까요? 뭐 토네이도 그죠? 회오리나 이런 것들이 아닌 경우에 보면은 해커들이 공격을 해서 그것을 그 사이트를 못 쓰게 만든 경우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디도스 공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해가지고 가용성을 해친다 그랬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좀비 PC를 많이 만들고 이게 마치 웜처럼요. 웜이라는 것은 일반 컴퓨터 바이러스와 다르게 어디를 공격하는 개념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식을 시켜서 서비스를 이제 하지 못하도록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멈추게 만드는데 이 디도스 공격을 이제 진행할 때도 웜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해당되는 서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만큼 어떻게 됐어요? 과부하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아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 신학기가 될 때쯤 돼가지고 뭘 하나요? 수강 신청이라는 걸 하죠, 그죠? 근데 수강 신청을 하기 이제 5분 전에 들어간 게 아니고 한 1시간이나 30분 전부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PC방에 가지고 대기 딱 하잖아요. 그죠? 대기를 했다가 과목을 이제 신청하려고 했었을 때 들어가는데 그게 너무나 동시 접속자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버튼 잘못 누르면은 바로 이제 그 수강 신청했던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지? 그런 게 일종의 여기서 보면은 그 서비스 그 거부 공격처럼 근데 그게 이제 그 어떤 그 우리가 크래커에 의한 공격은 아니긴 한데 서비스 실제 접속하려는 사람이 몰려온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어떤 특정 상황이 됐었을 때 우리는 뭐가 된다고 보면 되냐면 가용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 침해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보안에서 이제 보는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대칭키 암호 시스템 해서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DS, IDEA, 그 IDEA, AES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면은 그 이제 암호와 관련된 이제 알고리즘들이라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SED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전자상거래나 금융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이제 그 암호 알고리즘이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호 알고리즘은 종류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아까도 했었던 기출문제에서 가끔씩 보면 DES라든지 AES라든지 시드에 대한 것들이 이제 뭐 그 문항으로 항목으로 나오거든요. 문제 항목으로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암호에 관련된 이제 그 대칭키, 비대칭키 해가지고 나오는 이런 개념들 공부할 때 보면은 그 어느 정도 보면은 비슷한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이제 그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그니처라고 할 만한 그 알고리즘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 부분은 좀 접근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보면 그 PM이라고 해서 그 Privacy Enhanced Mail이라 불러가지고 이건 이제 그 메일에 관련된 거. 그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메시지에 관련된 거를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이제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렇긴 하지만 이게 그 구현의 복잡성 때문에 널리 사용되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투기를 띄울 때 이제 봐보면은 그 이제 뭐 미사일도 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격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 금속 같은 걸 막 뿌리는 그런 전투기 이제 그 날아가면서 뒤에다가 그죠? 이제 그 산란을 그 신호를 막 이제 그 제대로 뭐랄까요? 그 제대로 잡지 못하게 해준 그런 특수한 무기들을 막 뿌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전투기가 이렇게 그런 무기들을 잔뜩 실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거워서 멀리 연료를 금방 쓰기 때문에 그 높게 오르지도 속도가 빨리 나가지도 그리고 오래 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해당되는 전투기에 딱 알맞는 정도의 그 미사일이나 무기를 이제 탑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전투기에 이제 엔진이 강하든지 그러면은 뭐 핵탄두도 달겠죠, 그죠?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게 있냐면은 이 기술이 보안 기술이 그 기술력이 높거나 그런 게 있다면 참 좋긴 한데 뭐가 문제예요? 구현을 할 때 난이도가 높아져 버리면요, 이건 상용화하는데 좀 그리고 혹은 이것을 그 구현을 하고 구축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라 이제 보시면 돼요. PEM에 관련된 거. 자, 그리고 이제 그 PGP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전달하는 전자우편을 다른 사람이 받아볼 수 없도록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봐보시면은 그 개인이 개발한 보안 기술, 그 다음에 기밀성, 무결성 해가지고 요 얘기가 나오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 PGP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그 보안하고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RSA, IDEA 등의 공기키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여기서 앞에 이제 그 슬라이드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셨다면은 그 이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IDEA라는 것들이 얘기 나왔었는데 그러한 알고리즘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에다가. 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그 MIME 같은 경우에는 꽤 유명한데 이건 이제 그 이게 멀티미디어라든지 이제 그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그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이제 포맷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다양한 파일의 확장명, 타입, 용도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MIME도 이제 그
메시지 혹은 이메일하고 관련된 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보통 사실 이메일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제 보면은 팝3라든지 SMTP라든지 얘기를 할 때 꼭 MIM이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SMTP는 이메일 보낼 때, 팝3는 이메일 받을 때 이제 프로토콜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MIME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이제 메일을 다룰 때 나오는 개념이다. 이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는 이제 보안에 관련된 도구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던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보안의 그 해킹 기법들이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의 해킹 기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푸핑이라는 게 나오죠. 스푸핑. 정당한 사용자로 위장하여 그 시스템에 침투하는 해킹 방법이라 그랬는데, 정보보안 기사, 산업기사하고 관련된 영역인데 이거는, 그리고 멀티미디어 콘텐츠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어떤 거냐? 그 학문 영역에서는 이제 국가정보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정보를 뭐라 보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에서 부가치들을 뽑아낸 데이터가 정보라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고 일반인들은. 근데 국가정보학에서의 정보는 어떤 개념이냐면, 해당 그 국가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 정권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전달한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정보라 부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정치와 통치하고 관련된 관점에서 정보를 본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봐보면은 어떤 관점이나 어떤 그런 기준들을 많이 말씀드리는 게, 어느 관점과 기준의 이냐에 따라서 그 자격증이나 혹은 공부하는 내용들에 대한 아이덴티티나 혹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니핑입니다. 이번에 보실 건 이제 스니핑인데, 네트워크 중간에서 남의 패킷 정보를 도청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작업을 하진 않고 그냥 도청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세션 하이제킹이라는 게 있는데, 밑에서 이제 보시면은 요 밑에 세션 하이제킹으로 나오죠. 이 세션 하이제킹이라는 거 보면은 그거예요. 그 납치의 일종의 다른 사람의 세션을 훔치거나 도용 액세스하는 해킹 유형이다. 공격 대상이 이미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어 연결된 세션 상태를 가로챈다는데,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옆에 있는 그 어떤 그 회사원, 직장인이 그걸 겪는 걸 봤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 또 이제 그 해당 업체가 충격을 받으니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요. 그 해당 그 메신저를 통해서 회사 직원들이 정보를 주고 받았는데, 그 메신저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왔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그 상품권만, 우리 지금 이제 연말돼 가지고 그 사장님이 그 지금 이제 그 선물을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그 상품권 5만 원짜리 해가지고 한 10장만 그 구입해서 자기한테 줄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내용을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결제를 해서 진짜 넘겨준 거예요. 전 이제 넘겨서 들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해당 그 메시지를 보냈던 사람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면 그 해당 서비스에 접속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밀번호 바꿔버린 거예요. 크래커가 와가지고 그 크래커가 그렇게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는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뺏긴 사람도 그렇고, 그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아이디를 그 이제 빼앗긴 사람도 그렇고, 그죠? 돈 빼앗긴 사람도 있고 아이디 빼앗긴 사람도 있고, 피해자가 2명이나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 사건이 터졌는데요. 그것을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뭐 따지고 보면은 그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킹이 당하도록 만들었던 그 서비스 업체가 문제가 있긴 할 텐데, 근데 이것을 더 이야기를 더 크게 키우지는 못하고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당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사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에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뭘 것 같아요? 바로 그거죠. 저도 그걸 당했었어요. 어떤 거냐? 십몇 년 전에 했던 거라 가지고 딱히 뭐 얘기하진 않고 그러는데, 예전에 이건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워낙 큰 회사니까, 그죠? 네, 그 디아블로 제가 레벨 99까지 키웠었거든요.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은어로 이제 버스를 탄다 해가지고 그러는데, 밤새 했어요. 밤새 해가지고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접속이 안 되네. 이게 다른 분이 그런 거예요. 그거 크래커가 본인의 아이디 계정을 그 가져간 것 같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거래도 왔더라고요.
돈을 가지고 그랬었는데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는 은근히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멀티미디어 컨텐츠들이 여러 이제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혹은 우리가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그 다양한 그 환경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해 들어가면서 더 이제 그 깊이 있게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우리가 이제 그 컨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이제 실력을 갖출 수 있지 않게 될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수업에서 더 많은 얘기들 나누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